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입니다. 제가 요즘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그거 기능을 아들한테 배우느라고 이틀을 다니면서 배우느라고 바빴습니다. 아유, 그 자식 없는 사람은 어디서 그런 기능을 배우는지 정말 자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자세하게 그냥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기능이 요즘은 많잖아요. 뭐 은행거래도 하고 뭐 당근도 하고 또 뭐 저기 카톡으로 저기 계좌이체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 하여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다 메모를 해갖고 갔는데도 3시간을 배우고 왔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또 하루 이틀 지내보니까 또 안 한 게 또 있더라고요. 기능이 안 한 것이. 그래서 그것도 기능 다시 또 배우러 가서 아들 아주 회사 앞으로 저기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잘 배워왔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가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시니어들은 정말 핸드폰 바꾸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기능을 다시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아주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한 4년 썼더라고요. 다시 또 일기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27번째입니다. 올 들어서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으다. 은행잎이 한꺼번에 떨어져서 보기에는 너무도 이쁘기만 하다. 어제 있었던 일이다. 새벽 운동을 끝내고 기분 좋게 집에 오다가 출근하는 소영이 엄마를 만났다. 소영이 엄마는 왠지 날 못 본 척 외면을 하는 것이었다. 난 너무도 당황스러워서 가까이 다가가서 소영이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면서 어깨를 만졌다. 소영이 엄마는 정말 웃음기 없는 냉정한 얼굴로 몸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다. 요즘 귀에도 계속해서 빠지고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이 소영이 엄마는 그 아이들 둘을 그 공동체에 맡기고 이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애들을 양육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동체에 맡겼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이제 맡겼는데 그 후 이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아무리 잘 해주려고 다가가도 자꾸 눈을 아래로만 깔고 나를 보지 않는 것이었다. 소영이 엄마 혹시 나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야? 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애들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그 형편에 그 하나님께서 애들을 잘 길러주실 것 같으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애들을 둘을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소개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맡겨서 얼마든지 애들을 보고 싶으면 뭐 날마다 가서 봐도 되거든요.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그렇게 이제 비슷한 환경 아이들만 이렇게 모여서 사는 단체였었거든요. 이 붉은 기에 몸은 아프고 애들 뒷바라지까지 해봐 얼마나 힘들어. 애들은 안전한 곳에서 학교 잘 다니고 있지. 또한 지하에서 살다가 60평짜리 집에서 배부르게 밥 잘 먹고 있거든. 소영이는 미국에 대한 대안학교도 보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양육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 사람이 급한 불을 끄면 그렇게 변하는 것인지. 내 앞에서 살기 힘들다면서 눈물로 하소연할 때는 언제고. 이런 공동체가 있다고 소개하니까 일주일 만에 보내놓고 도대체 사람 속을 모르겠다. 더 세월이 흐르면 내 마음을 알까? 난 인덕이 없는 건가? 사랑을 주면 꼭 그 사람에게서 상처가 상처로 돌아온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나는 사랑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 11월 24일입니다. 사는 게 뭔지. 주일날 일이다. 막내 올케가 사이클을 타다가 갑자기 고양이가 달려드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갈비뼈가 6대가 나가는 큰 사고였다고 한다. 나는 지난주 토요일에 다녀왔는데
부천 동생이 다녀오질 못해서 오늘 2시에 만나서 함께 가자고 했었다. 그날따라 교회에서 식사 당번 날이고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었다. 부지런히 준비하고 동생을 만나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시장에 가서 과일을 좀 사고 병문안을 다녀오고 자고 가기로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치킨을 시켜놓고 둘이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동생이 하는 말이 자기 남편하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죽겠다고 털어놓는다. 정말 남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과 말을 한다는 것이다. 동생은 아주 경제적으로는 참 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안 맞아가지고. 교회 생활도 자기를 떠받들고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생활이 어려워도 교회 헌금 생활도 잘하고 거기다 건축 헌금, 감사 헌금, 교인들의 각종 애경사 모두 참석하고 집에서는 돈을 아껴 쓰라고 잔소리가 심하면서 무슨 물건을 찾다가 없으면 짜증을 내고 짜증을 내는 정도가 도가 넘친다는 것이다. 폭언까지 하며 그 순간 그의 눈을 보면 눈에 살기가 있다는 것이다. 정말 표현을 하자면 미꾸라지에 소금 치듯 아주 그냥 날뛴다는 것이다. 다 큰 자식들 앞에서 함부로 폭언을 해서 자식들 보기에도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해 죽겠다는 것이다. 남편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못 살겠다며 시골 가서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한다. 현재 동생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비만도 있고 현재 몸무게가 80kg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기관지 확장증이란 지병으로 평생을 고생하며 서울대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 만사가 귀찮다는 것이다. 혼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다. 동생 남편은 아침에 그런 충격을 주고도 태연하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문자를 준다고 한다. 동생은 평생을 반복되는 행동에 더욱 격분한다고 한다. 그렇게 동생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집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게 문자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것 때문에 매일 참고 살았는데 똑같은 식으로 고쳐지지가 않고 남편의 행동이 그러니까 더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동생 말을 모두 들어주면서 함께 아파했다. 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때는 동생의 삶을 많이 부러워도 했었는데 지금도 동생 집을 가보면 보이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다. 믿음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살고 있다. 함께 자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함께 자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잠을 청하는데 동생이 방귀를 대포 터지듯이 끼어댄다. 그래서 함께 웃고 박장대소했다. 그러더니 코를 드르릉 골면서 금방 잠이 든다. 참 속도 좋은 동생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이야기를 하다가 과일 주스를 한 잔씩 해서 먹고 있는 반찬으로 아침 해서 먹고 둘이서 손잡고 기도했다. 난 어제 동생이 코 고는 소리에 한잠도 못 잤다. 동생과 잠을 자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10시쯤 나는 출근하고 동생은 동생 집으로 가고 했다. 산다는 것은 죽음이 올 때까지 전쟁터와도 같으다.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과의 싸움이고 자기와의 싸움이고 순간순간 영적 싸움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인생은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꽃가마 속에도 근심이 있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동생 가정인데 그 남편의 그 욱욱하는 성격과 그 말을 함부로 하는 언어 폭력이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동생이 살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었나 봅니다. 다음은 홍씨 아저씨의 죽음. 난 이제껏 새로 살았지만 홍씨 아저씨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의 삶을 아는 대로 적어보겠다. 나이는 50세 정도. 외모는 꼭 소도둑같이 생겨서 보기만 해도 무섭다. 학력은 국졸인데 어려서부터 없는 가정에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고 어려서부터 건축 현장 노가다로 자라면서 지금도 온갖 일을 다 하며 살고 있다. 주로 집수리를 하면서 사는 것 같았다. 집은 지하로부터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2가구는 한 가구에는 70 넘은 자기 엄마가 살고 또 한 가구는 45된 총각 동생과 55된 총각 형님이 사는데 문제는 둘 다 정신이 좀 이상하다. 하여간 집안 식구들을 보면 쓸만한 사람이 없는 것도 같으다. 일가 친척들도 다들 어렵게 사는 것 같으다. 그런데 홍씨 아저씨는 엄청 부지런했었다. 매일 5시면 일을 나간다. 인력 시장으로 가는 것 같으다. 일꾼을 배치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마천동 산등성이 공터에다 각종 야채를 심어서 모든 야채를 농사지어다 먹고 있다. 매일 부인과 함께 일하러 간다. 배추 농사도 많이 지어서 김장 몇 백 포기를 한다. 외모로 보면 영락없이 초라하고 시골 농사꾼 같으다. 그런데 집은 어떻게 장만을 했느냐면은 주택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집을 샀다는 것이다. 지하에 사시는 할머니에게 들었다. 이 사람은 성질이 어찌나 괴팍스러운지 가족들에게도 언어 폭력은 기본이다. 누가 있건 없건 그냥 함부로 말을 한다. 문제는 집이 고장이 나면 새 사는 사람이 속이 터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일러, 수도꼭지, 변기 등이 고장이 나면 고쳐줄 테니 재료값을 내라는 것이다. 월세는 누구나 집주인이 당연히 고쳐주는 것인데 홍씨 아저씨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도 우리 집 화장실에 변기가 고장이 났었다. 고쳐달라는 부탁을 했었다. 내가 보기에는 고무 바킹만 갈면 되는데도 이 아저씨는 오래됐다면서 변기 안에 있는 모든 부속을 갈자고 한다. 자기는 본인 집이니까 좋겠지만 세입자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이 아저씨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서 우기는 것이다. 내 주장을 내세우면 이 아저씨는 신경 안 쓸 테니 아줌마가 알아서 고치라고 할 것이다. 지난번에 수도꼭지 고칠 때도 나는 싼 걸로 해달라고 하니까 홍철아 씨는 원터치 아주 좋은 거로 바꾸라고 한다. 가격 차이는 엄청이 났었다. 싫다고 하면 알아서 고치라고 그냥 가버린다. 이 사람 주장은 아줌마가 쓰는 거니까 본인 돈으로 고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주곤 했다. 자기 건물이니까 일은 잘 해놓는다. 이렇게 해서 어제 변기도 수리비를 주었다. 하여간 홍씨 아저씨는 얼굴과 외모를 보면 안 줄 수가 없었다. 무서워도 준다. 그래도 나에게는 잘하는 편이란다. 농사지면 가끔 깻잎과 호박, 가지 등을 나에게 주기도 했었다.
이런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가 정말 힘들 때가 많다. 나는 월세를 계좌이체로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다. 여러 해를 살아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잘 주니까 나는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다. 하여간 새를 살다 보니 별 주인을 다 본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홍씨 아저씨와 큰 트러블 없이 이 집에서 살게 하소서. 그래도 나는 지금 사는 이 집이 정이 간다. 살기도 편하고 집주인이 집을 어찌나 잘 관리하고 아끼는지 살기는 좋다. 어쨌든 할렐루야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홍씨 아저씨는 정말 성격이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난 아직까지 이렇게 성격이 좀 괴팍스러운 사람은 아직도 못 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날을 기록했고, 다음은 2008년 12월 달입니다. 만남과 화해. 어제는 주일날이었다. 며칠 전부터 노집사가 며느리도 없고 결혼식에 참석도 했다고 고맙다는 표시로 점심을 산다고 해서 2시에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했었다. 신집사는 바빠서 못 오고 민집사와 노집사 셋이서 점심을 먹었다. 며느리는 벌써 아기가 있는지 몸이 아프다고 교회 육아실에서 누워 있었다고 한다. 벌써 노집사가 할머니가 된다고 생각하니 기쁨보다는 좀 이상하고 할머니라는 말에 적응이 안 된다. 점심 먹고 노집사는 며느리 데리고 집에 간다며 돌아가고 민집사와 나랑 찜질방에 갔다. 정말 몇 년 만에 함께 가는 사우나였다. 우리는 서로가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서로가 마음을 열고 수많은 대화를 했다. 내가 부족하다며 서로 용서와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모든 오해를 풀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민집사는 하나님 은혜로 남편 세상 떠나고 직장 생활을 안 했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 차례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익을 낸 사람이다. 증권에 투자하여 또 많은 돈을 벌었다고도 했다. 앞으로는 아들도 다 크고 했으니까 고시원 같은 거를 사서 월세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쪽으로 구상 중이라고 했다. 친정에서 유산으로 상당한 것도 받을 수 있는 모양이다. 친정이 평택인데 그곳의 땅값이 엄청 올랐다고 한다. 그래도 민집사는 노후에 큰 탈 없이 살 수가 있는 모양이다. 참으로 다행이다. 남편이 무능하다 보니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 쪽으로 관심이 많더니만 성공을 한 모양이다. 우리는 5시간을 함께하며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나도 민집사와의 선한 감정들이 섭한 감정들이 많이 있어서 힘들었었는데 다 풀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하고 홀가분하다. 저녁부터는 셋이서 한 달에 3만 원씩 회비를 내고 2달에 한 번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했다. 내년부터는 서로 한 달에 회비 10,000원씩을 걷어가지고 그 회비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제 오늘 친구로 사귄 게 아니고 옛적부터 사귄 뿌리부터 잘 아는 그런 친구다. 이제 화해를 했으니 잘 친구 관리를 잘해서 좋은 관계로 살아야 되겠다. 서로가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친구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관리해야만 좋은 친구로 남는 것이다. 이렇게 또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표기도입니다. 대표기도 2009년 1월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후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의 보배요 자랑인 경배와 찬양팀을 기억해 주시고 저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비전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찬양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옵소서. 20년 이상을 열정적으로 강단에 서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많은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께서 마음껏 기름 부어 주셔서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대와 허리가 연약해서 고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점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각 슈퍼셀님들을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비된 마음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주셔서 탁월한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올해도 각 슈퍼셀에서 12명의 셀 리더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셀들도 부족함 없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많은 평신도들이 올해도 자원하여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로 자원하였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문제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하늘에는 눈물과 슬픔이 없다고 했습니다. 허무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사는 동안만이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이고, 이렇게 기도문을 제가 또 썼네요. 저는 기도문을 써서 기도를 합니다. 대표기도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런데 그거를 또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나는 이번 주 오후 예배 대표기도를 위와 같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격려를 해주어서 기분이 좋았다.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보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